보시고 확인하시겠습니다. 한국 펜시 부문 국감에서 말미에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의 사과를 좀 듣고 싶습니다. 79, 70년은 경영 런처가 한참 걸렸다. 그러니 이 경영을 어때 그만두셔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그게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까? 거기 어디 노인 평화가 있습니까? 그 노인 평화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정말 그 이유가면 어쩌든지 노인 평화이고 제 얘기가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데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 바로 제가 끝나다가 못 듣겠어요. 승리되면 아니 껌껌이 그냥 화를 내시면 어떡할 거예요? 꼼꼼히 내가 대응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들었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본 안 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내가 들었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대본 안 하고 있겠습니까? 무슨 위원장이 저래? 무슨 이유니 저래? 절에서 국민들은 무슨 국감이 저래 이런 말이 국민 사이에서는 국회가 저래 그렇게 나오죠. 국감이 저래 이런 말이 국민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라도요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데요. 본인은 소신 발언이라고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 안 했죠 아직? 예, 안 했는데요. 저는 저보고 또 한성교 의원이 좀 개성이 있는 게 개성이 일단 있네요, 한성교 저분도. 의원은 이미 문방위원장, 미방위원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위원장 한번 지내고 같은 삼선인데 한성교 의원 한성격합니다. 가면서 위원장이 몇 초라 그러니까 또 서른 위원장 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저래? 예. 저게 지금 대한민국 국정감사장의 현주소를 그대로 나타낸 겁니다. 네. 절대 예컨대 국회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내가 옳을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전자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장면을 보면 서른 위원장은 적어도 자기가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 사과도 하지 않고 내 말은 진리며 오직 모든 거는 나의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런 거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게요. 저는 저 정도 되면 서른 위원장이 정치적으로라도 내 뜻이 잘못 곡해되었다. 사과한다. 어르신들한테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저 상태를 유지하는 걸 보면요. 정말 새정치연합 자체가 아마 서른 위원장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겠습니다. 근데 별로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다들 서른 의원만 편들지 못해서 지금 옹호하느라고 그런데 저분은 자기가 실언하거나 말 잘못한 거 여러 번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게 문제인 줄 모르는 이 세민연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배 기자님. 김성주 한적 총재가 이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않을 때도 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법은 없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동행명령장에 불응하면 국회 모독죄로 다스리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맨날 저런 모습 보여주는 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모독하는 겁니다. 얼마나 나라 망신시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 국회의원들이 아까 이재명 시장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나가서 조금만 이렇게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맞대응하려고 그러면 국회의원을 무시하냐, 국회를 모독하냐 이러는데 국회의원들은 지금 허구한 날 국민을 모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 모독죄를 만들어 갖고 일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폭행하는 국회의원들도 좀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서른 의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같이 그렇게 걱정 안 하고 속으로는 웃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 이번에 인지도는 확실하게 올라갔다. 정치는 인지도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속으로 웃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국감 초반부에요. 증인 채택 문제로 설전을 벌인 영상도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이 통화 났으면 오늘 오전까지 하기로 했으면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파행을 예고하고 있구만. 나가세요, 한 20분. 위원장처럼 내려놓고 나가시고. 무슨 말씀 어떻게 하십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한국이 못 알아요? 사람들 못 알아면 멈추냐고. 이때가 국감 시작 초반부였는데요. 시작부터 막말이 오갔습니다. 역시나 국감. 변함없는 모습 보였어요. 네. 또 저는 역시나 김용태 의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김용태 의원이 야당 의원들한테 인기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너가 참 좋습니다. 이 김용태 의원의 별명이 꼬마 신랑입니다. 키가 작은데 지역구를 하도 빨빨거리면서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붙은 별명이 꼬마 신랑인데 그 김용태 의원이 저렇게 고함 지르는 걸 보니까요. 전날은 뭔지 모르지만 여야 간사에 대한 강기정 의원의 말에 화가 많이 난 모양인데 그렇다고 해서 선배인 강기정 의원이 한
한글도 못 알아먹나. 저거는 한글이 아니라 우리말을 못 알아먹나가 논리적인 말인데 어쨌든 이번 국감 때 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한글 못 알아먹는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쓰셨습니다. 유행됐어요. 예, 유행되는데요. 좀 표현의 다양성, 좀 더 이 생각의 전환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다음은 이번 국감에서 유독 주인공이셨습니다. 진땀을 많이 흘리신 분인데 우선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시립대 교수들 전부 임명할 때 대부분을 자기 척걸에 있는 사람들을 강의하는 교수를 임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의에서 하지 않는 교수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원칙을 어떤 경우에도 정말 그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놓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일반 잡견을 보러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고 그래. 지금 어린이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먹이주기라든지 만세보기 이런 동물 매개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통수가 있는 순종의 동물만 전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 아니라는 그거 뭐 진돗개라고 말씀을 하지 드리고요. 마셔야죠. 시장님께서 참여연대 또 희망제작 이런 거 하시면서 협찬 많이 받으셨는데 시장님은 시장님 하시면서 그 사이에 일체 월급 받고 환원하는 것도 있으시군요. 제가 워낙 가난해가지고 가난합니까? 가난하신 분이 전에 몇백만 원짜리 월세도 사시고 하셨어요? 그런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번 국감의 주인공은 뭐 단연 박원순 시장이 아닌가 되는데요. 마지막 말이 계속 제가 워낙 네. 가난해서 이게 계속 생각이 납니다. 네. 네, 저분이 저분에게 질문한 내용과 저분이 대답한 내용을 누가 모아서 박원순 어록집을 누가 하나 안 내나 저는 그런 네.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가 내죠, 뭐. 질문을 포인트를 잡아서 제대로 대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옆으로 비껴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럴듯한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네. 결국 그 진돗개 문제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서울대공원에서 자기 애견을 키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기증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기증을 무슨 대단한 동물도 아니고 잡견을 거기다 보내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서울시 그 시립대학교 네. 그 부분도 나는 뭐 할 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보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근데 항상 예외를 만들거든요, 저분이.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실제로 일이 된 것을 반드시 이거를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그게 결국은 이 국민이 속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생기고요. 네. 배 기자님, 이 박원순 시장이 지금 아까 의원의 질문이 아주 따가운 질문이었어요. 희망제작소 예. 참여연대에서 후원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시장은 아무런 후원 안 하느냐 이런 얘기죠? 돈 안 쓰냐 이건가요? 근데 원래 좋은 일 안 하냐? 원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협찬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 협박 없이 협찬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희망제작소 참여연대 아름다운 가게 요거에 관해서 말들이 많죠. 그러니까 협찬이라는 게 이렇게 순수한 의미의 협찬인지 좀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저 월세 250만 원짜리 집이 아마 방배동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시장 될 때나 이럴 때 몇 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했던 게 자기가 압구정동 살다가 잠원동 살다가 밀리고 밀려서 방배동까지 갔다 그렇게 밀리고 밀려서 방배동으로 가요? 예, 방배동도 비싼 동네인데요. 예, 그래서 잠원동보다 더 비싸죠. 전 참 방배동이라고 하는 데가 밀리고 밀려서 가는 동네인지 그리고 그럼 방배동 말고 정말 좀 흔히 말하는 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그 뭡니까 그러면? 그 서민 코스프레 많이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참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 박원순 시장이 이제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잖아요. 네. 공직자라면 그걸 다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분은 저분의 이름으로 된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안 빚이 내는 거예요. 7억이에요. 아니 재산세를 안 내는 거예요. 나라에. 그리고 저분은 국방의 의무를 한 적도 없어요. 자기 아이까지. 네.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아이가 다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럼 벌써 국민의 4대 의무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 납세의 의무를 의무, 국방의 의무를 의무 안 하고. 했다. 이렇게 하니까 저분이 공직자로서 저렇게 나 빚 많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헌금은커녕 어려운 이웃을 위한 헌금. 그 아름다운 가게도 사실 그 지원한 단체들을 보면 다 좌파 단체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거의 한 70, 80%가 다. 좌파 단체라고 해서 지원
하는 아직 게 이상하지 만남의 건 않... 없지만 아, 아름다운 이상하진 재단이라는 않습니다. 거는 우리가 네. 불우이웃을 위해서 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단체들은 모금된 돈을 다 써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도 몇백억을 쌓아놓고 이웃에게 안 풀고 있어요. 그리고서 그 찔끔찔끔 좌파단체들한테 뭐 300만 원, 400만 원, 심지어는 무슨 병원비 아주 그 진보 아니 근데 정치. 몇백억을 쌓아놓고 안 쓰는 몇백억을 쌓아놓은 거는 그건 좀 확인해. 신고된 내용이죠. 아, 신고된 그건 내용입니까? 신고된 내용입니다. 몇백억 쌓아놓고 그렇죠. 있어요? 예. 지금까지 그건 좀 확인해 그다음에 봐야 되고, 이분이 예. 희망제작소를 만들었다는데 이분이 한국에만 만든 게 아니라 일본에 가서도 희망제작소를 만들었는데 일본에 있는 희망제작소는 이 친북 극자단체라고 일본 언론에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분이 지금 서울시장으로서 그동안에 해왔던 그 말과 또 이런 그 내용이 달랐던 여러 가지 그 행정의 그 사례 또 이분이 그 보여줬던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글쎄요 앞으로 대선에 뭐 나오실 또 본인은 서울시장을 끝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정치적 발언을 하고 정당 얘기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검증 과정이 반드시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요 다른 걸 떠나서 박원순 시장이 처음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재산보다 그때도 빚이 많았는데 지금 빚이 더 늘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셨으니까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도 제가 알기로는 강연료 같은 수입은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적어도 연봉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차관이나 장관급 연봉이 나올 텐데 왜 빚이 줄어들지 않는 걸까요? 아까 이장우 의원의 질의를 보면 기부를 왜 안 하냐. 제가 워낙 가난해서 안 한다는데 그렇다면 뒤로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월급 받는 돈들은 어디서 실은지 제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삽니다. 내가 재산이 없고 빚만 1억이나 2억이 있다면 일단 돈을 벌면 우선적으로 빚을 갚고 그다음에 돈을 모아서 집도 월급도 월급 모아서 집도 사고 하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의 이 생활 행태를 보면요. 과거에 한 사람은 인테리어 사업을 했다고 하고 본인은 뭐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런 생활 씀씀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는요. 국민들 서민층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한테 충고드립니다. 빚부터 갚으세요. 그래야 서울시의 빚도 줄어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감장에서 의자까지 말썽을 부렸습니다. 누구의 의자였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올해의 그 화두는 안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국정감사장에서 안전사고가 좀 났는데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의자가 이렇게 부서질지. 예, 우선 그 의자 문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한번 와서 앉아보겠습니다. 네, 안전을 논하는 국감장에서 해프닝이 일어났네요. 안행이었습니다. 딴 데도 아니고 안행이었고 네. 안전 얘기하기 위해서 모였고 서울시 신청사에서 하는데 그 임수경 의원 그 의자 팔걸이가 부러졌거든요. 네. 근데 유대원 의견이 그 손에 찔려가지고 다쳤습니다. 피가 좀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화를 많이 내다가 말 것 같아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처음부터 엄청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은 네. 안전 얘기하려고 모여가지고 하는데 저것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리니까 사실 웃지 못할 해프닝이 돼버렸습니다. 뻘쭘한 해프닝이 됐어요? 배 기자님. 글쎄요. 의자가 온몸으로 임수경 의원을 거부한 거 아닐까요? 아, 의자가. 야당 탄압입니다. 이거. 네, 조크로 이해하겠습니다. 정 대표님, 이번 국감 총평해 주시죠. 저는 이번 국회야말로 역대 최악의 국회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법안 통과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서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법안이 한 건도 통과가 안 될 수 있었고 막말은 또 그 어느 때 기수 국회보다도 많이 튀어나온 그야말로 수준 이하의 국회였는데 역시 그런 국회가 하는 국감이니 역대 최악의 국감이었다. 왜냐하면 비판만 몇 나왔지만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무슨 대책이나 대안이 제대로 제시되고 국민들이 박수 칠 만한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런 최악의 이 국감을 만든 이 최악의 국회가 최악의 국회를 만든 최악의 국감 스타는 누굽니까? 지금 말씀을 좀 다시 얘기하자면 최악의 국회를 만든 주인공, 최악의 국감을 만든 주인공. 베스트 원. 글쎄요. 이건 뭐 베스트 원을 어떻게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이게 너무나 많을 때는 베스트 10을 하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중에서도 한 분. 베스트 원만 가지고. 위원장 한번 지내고 같은 삼선인데
자, 한성교 한성격합니다. 가면서 위원장님의 저래! 그러니까 또 서른 위원장 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저래? 예. 저게 지금 대한민국 국정감사장의 현주소를 그대로 나타낸 겁니다. 네. 절대 예컨대 국회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내가 옳을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전자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장면을 보면 서른 위원장은 적어도 자기가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 사과도 하지 않고 내 말은 진리며 오직 모든 거는 나의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런 거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게요. 저는 저 정도 되면 서른 위원장이 정치적으로라도 내 뜻이 잘못 곡해졌다. 사과한다. 어르신들한테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화를 내시면 어떡할 거예요? 뻔뻔히 내가 대응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들었을 때 부당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응을 안 하고 생각 맞아요? 내가 들었을 때 부당하고 생각하면 내가 대응을 안 하고 있겠습니까? 무슨 위원장이 저래? 무슨 위원이 저래? 절에서 국민들은 무슨 국감이 저래 이런 말이 국민 사이에서는 국회가 저래 그렇게 나오죠. 국감이 저래 이런 말이 국민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라도요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데요. 본인은 소신 발언이라고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 안 했죠 아직? 예, 안 했는데요. 저는 저보고 또 한성교 의원이 좀 개성이 있는 게 개성이 일단 있네요, 한성교 의원은 이미 문방위원장, 미방위원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맨날 저런 모습 보여주는 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모독하는 겁니다. 얼마나 나라 망신시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 국회의원들이 뭐 아까 이재명 시장도 그렇고 뭐 누구도 그렇고 나가서 조금만 이렇게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맞대응하려고 그러면 국회의원을 무시하냐, 국회를 모독하냐 이러는데 국회의원들은 지금 허구한 날 국민을 모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 모독죄를 만들어 갖고 일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폭행하는 국회의원들도 좀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서른 의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같이 그렇게 걱정 안 하고 속으로는 웃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 이번에 인지도는 확실하게 올라갔다. 정치는 인지도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속으로 웃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국방 보시고 확인하시겠습니다. 한국 콘텐츠 부문 국감에서 말미에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의 사과를 좀 듣고 싶습니다. 79세시면 경제를 넘치고 한참 걸렸다. 그러니 이 경제를 어때? 그만두셔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저기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까? 거기 어디 노인 평화가 있습니까? 그걸 노인 평화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정말 그걸 이해하면 우측이 노인 평화이고 제 얘기가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데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 방금 제가 듣다가 못 듣겠어요. 승국이면 저렇게 저 상태를 유지하는 걸 보면요. 정말 새정치연합 자체가 아마 서른 위원장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겠습니다. 근데 별로 걱정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다들 서른 의원만 편들지 못해서 지금 옹호하느라고 그러는데 저분은 자기가 실언하거나 말 잘못한 거 여러 번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게 문제인 줄 모르는 이 세민년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배 기자님. 그 김성주 한적 총재가 이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않을 때도 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법은 없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동행명령장에 불응하면 국회 모독죄로 다스리겠다고 그랬고